이더리움의 확장성 개선을 위한 대안들이지. 네, 안녕하세요. 주한익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PE 파일의 주요 자료 구조 분석과 관련해서 섹션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PE 코프 포맷의 섹션 테이블, 즉 이미지 섹션 헤더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섹션 테이블은 각 섹션들의 파일상의 위치, 가상 주소 공간상의 위치, 가상 주소 공간에서 가져야 할 프로텍션의 정보, 이 프로텍션이라 함은 읽기인지 쓰기인지 실행인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로더가 파일을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각 파일의 헤더뿐만이 아니라 각각 섹션들을 메모리에 매핑을 시킬 텐데요. 그때 반드시 참조할 수밖에 없는 자료 구조라서 중요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강좌를 통해서 PE 파일의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 파일의 레이아웃을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요. PE 파일의 가장 위쪽에는 도스 헤더가 등장을 하죠. 도스 헤더 다음에는 도스 스톱 영역이 등장을 하죠. 도스 스톱 영역에는 오퍼레이션 코드, 기계어 코드와 이 프로그램은 이제 도스 모드에선 실행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제 문자열이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엔 P 헤더가 등장을 합니다. P 헤더 안에는 P이라고 하는 문자열, 시그너처 역할을 하는 문자열이 시작이 되면서 이미지 파일 헤더, 이미지 옵셔널 헤더 같은 주요 자료 구조들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자료 구조가 섹션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본 강좌의 주요 주제가 되겠죠. 섹션 테이블은 테이블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자료 구조가 여러 개가 배열처럼 나열이 된 게 섹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파일은 여러 개의 섹션을 가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행 파일 내에는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섹션 중에 하나가 코드를 컴파일된 코드를 담은 섹션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섹션은 보통은 첫 번째에 등장을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컴파일된 코드가 집결되어 있는 섹션을 보통 1번 섹션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요. 이름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은 .text라고 하는 이름의 섹션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섹션 이름의 경우에는 그 컴파일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도 실행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두 번째 섹션으로는 전역 변수들을 담고 있는 .data라고 부르는 이름의 섹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섹션들은 우리가 옵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더 만들어질 수도 있고 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작게는 두세 개, 많게는 5개, 6개 이상의 섹션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섹션들은요, 길이도 가변인데다가 개수가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죠, 구조상.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그 테이블이 오늘 그 강의해드리는 섹션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섹션 테이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자료 구조들이 배열처럼 연속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즉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자료 구조가 여러 개가 동시에 등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테이블 내에 엔트리가 되겠죠. 각각의 섹션 테이블 엔트리들은 하나의 섹션들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섹션이 예를 들어서 4개가 있어요. 섹션 테이블에 있는 엔트리의 개수도 4개가 되고요. 그리고 섹션의 개수가 만약에 3개면 섹션 테이블에 있는 엔트리의 개수도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섹션 테이블도 어떻게 보면 가변이죠. 섹션의 개수가 가변인 것처럼. 그래서 섹션 테이블의 경우에는 그 개수가 가변이므로 항상 그 P 헤더 있죠. P 헤더. 그 앞에 등장하는 P 헤더 안에 섹션 테이블 안에 있는 엔트리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섹션의 개수 혹은 섹션 테이블에 있는 엔트리의 개수가 앞에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로더 입장에서도 P 헤더를 분석을 해야 이제 섹션이 몇 개가 이 파일에서 등장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섹션 테이블에는 무슨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될 텐데요. 그 섹션 테이블 안에는
멤버가 역시나 스마트 10개 이상 컨트랙트 규정이 기능을 되어 있는데요. 탑재함으로써 가장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 그 2.0 섹션에 시대를 이름이 연 등장합니다. 이더리움은 말씀드린 각종 첫 번째 이 섹션은 앱이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거래를 .txt 처리할 같은 이름을 가지고요. 수수료로 두 번째 가스비를 섹션은 받고 .data 있는데 같은 이름을 가지는데 건당 그럼 이런 대략 이름들이 과연 20불에서 섹션 안에 기록이 되어 200불 있을까요? 사이에 아닙니다. 섹션 금액입니다. 테이블에 있는 각 담당 상황에 엔트리 안에 따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우리가 크죠. 뭐 디버거를 사용을 우리가 하거나 이더리움을 디컴파일러 흔히 등을 사용을 해서 혹은 플랫폼 파싱, PE 파일 파싱 블록체인이라고 프로그램을 칭하는 사용을 해서 이유는 PE 파일을 분석을 이더리움에 해보면 기반한 그 섹션의 이름들을 수많은 보여주지 DF 않습니까? 근데 그 생태계가 이름은 섹션 구성되었기 테이블을 때문입니다. 분석했기 때문에 알게 된 이름인 이더리움 거겠죠. 기반 그래서 D앱의 뭐 수는 지금 예제에서는 첫 번째 어떤 섹션이 블록체인 .txt라고 하는데 그럼 압도적으로 .txt라는 많습니다. 문자열이 실제로 보이고요. 그 대표적으로 섹션 테이블 안에 NFT 그리고 두 번째 거래소인 섹션이 오피시나 .data라고 하면 디지털 .data라고 지갑인 하는 그 문자열이 메타마스크를 두 번째 들 엔트리의 수 시작 지점에서 있습니다. 보입니다. 네, 첫 번째 하지만 멤버가 비트코인과 네임이지 더불어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도 네임이 가장 이더리움 먼저 이제 등장을 하는 1.0은 거죠. 네임. 뭐 안정성과 세 번째 섹션이 파일 예를 들어서 중앙성은 .idata다. 높다 그러면 하더라도 .idata라는 확장성은 문자열이 많이 엔트리 떨어지는 안에 이제 등장을 그런 하는 겁니다. 한계가 이해가 있었습니다.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후 그 등장한 섹션 테이블을 3세대 분석을 하면 블록체인에서는 섹션이 몇 개인지 카르다노, 그리고 섹션이 솔라나, 어떤 정보들을 가지게 바이낸스, 될지에 대해서도 아발란체, 파악이 가능한데요. 폴카닥 섹션 테이블은 사실 로더 블록체인들을 입장에서 볼수 굉장히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ADA라는 이런 거죠. 지금 자체 여러분이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디스크 안에 있는 발행하는 저장 매체 안에 있는 카르다노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우르보스라는 이제 쉘에서 POS 실행하시는 계열의 거지 않습니까? 합의 근데 실행을 하게 알고리즘을 되면 사용합니다. 로더 입장에서는 이 대략 실행 파일을 2,000개의 메모리에 올려야 돼요. 검증 근데 이제 노드가 메모리에 있습니다. 올릴 때 로더가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가장 먼저 헤더 부분을 로딩을 합니다. 이 헤더 부분이 이제 정확히는 섹션 테이블까지 포함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섹션 테이블을 포함한 헤더 부분을 메모리에 쭉 올리고요. 그럼 올렸으면 그 메모리 상에서는 이제 섹션 테이블이 존재할 것이고요. 이 섹션 테이블을 읽겠죠. 그 섹션의 첫 번째 섹션의 시작 위치는 파일상에서 어디 주소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파일상에는 이 첫 번째 섹션을 어디에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역시나 알 수 있습니다. 섹션 테이블의 엔트리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멤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두 개를 꼽자면 첫 번째로는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파일상에서의 해당 섹션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꼽자면 버추얼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메모리상에서의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 값은요 사실 파일상에서의 위치 그리고 메모리상에서의 위치를 말한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엔트리에 있는 텍스트 섹션에 있는 엔트리를 열어봤더니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가 예를 들자면 4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버추얼 어드레스가 1000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섹션의 시작 위치는 파일의 시작 지점부터 정확하게 4000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첫 번째 섹션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첫 번째 섹션을 만약에 메모리에 올려야 된다면 그 메모리에서는 메모리에 올라간 파일의 시작 위치가 있을 거죠. 그 시작 위치에서 1000만큼 떨어진 위치에 첫 번째 섹션을 매핑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상에서의 위치 그리고 메모리에 매핑됐을 때의 위치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섹션 테이블에 있는 그 각각의 엔트리에 있는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나 버추얼 어드레스 값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몇 개 예제를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섹션 테이블은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더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PE 파일이 자기가 로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더야 첫 번째 섹션은 내 몸 안에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첫 번째 섹션은 메모리에 어디에 올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 내 몸 안에 어디에 있고 이걸 메모리에 어디다가 올려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텍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션이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되는지, 즉 읽기인지 쓰기인지 실행인지와 같은 속성 정보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속성 정보는 매우 중요하죠.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습니다. 캐릭터리스틱을 분석을 해보면 해당 섹션은
메모리상에 매핑이 됐을 이후 때 2020 읽기를 줘야 년에 됩니다. 들어 뭐 쓰기를 줘야 아발란체와 됩니다. 아니면 읽기 쓰기를 줘야 됩니다. 새로운 아니면 실행을 줘야 블록체인이 됩니다라는 등장합니다. 정보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정보는 누가 보냐? 메모리에 섹션을 매핑시키는 로더가 읽어서 프로텍션을 메모리상에 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확인을 하고 메모리에 그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섹션 테이블은 매우 그 로더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섹션 테이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섹션 테이블은 해당 실행 파일에 pcopy 파일에 섹션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섹션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섹션들의 파일상에서의 시작 위치 혹은 파일상에서의 사이즈 혹은 그 메모리상에 올렸을 때 메모리상의 시작 위치 혹은 메모리상의 사이즈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메모리상에 올라갔을 때 그 프로텍션이죠. 읽기인지 쓰기인지와 관련된 권한 정보 같은 것도 그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로더 입장에서는 실행 파일을 메모리에 올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 구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레이어란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데요.